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20주년 방송 말미에 시간이 쫓겨가고 잠깐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1월 16일에 이제 개편에 들어갑니다. 20일 남았는데 개편과 동시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연장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파를 통해서는 8시 반에 이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부터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버전이 라이브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본 방송 시간에 이제 워낙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좀 소홀한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어서 댓글 같은 거 좀 봐드리고요. 네. 소통하는 방송. 예, 읽어드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질타 여기에 겸허한 자세로 대답을 해드리고 청기누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이제 방송이 되는데 사실은 전날 사전 녹화를 해서 올렸던 네. 건데요. 이것도 금요일에 네. 라이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청기누설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바로바로 박준 변호사께서 해소를 해주실 거라고 법률에 한해서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시선을 안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제가 라이브 방송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뉴스 가보죠.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투병 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사망 보도 3시간 만에 논평을 내놓으면서 이건희 회장 체제하에 이제 삼성의 명함을 모두 지적을 했고요.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조분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언론 반응들도 이부 눈에 띄는데요. 방송사들이나 이제 진보 성향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및 노동계의 반응을 전하며 이건희 회장 체제하에서 일어났던 어떤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도도 다수 내놓았습니다만 다수의 언론사, 특히 보수 매체와 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건희 회장을 극찬하는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포털 등에 도배가 됐습니다. 초인류 신화 거인, 혁신을 주도한 거석, 대한민국 초인류 시대를 연 개척자 등의 이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최대 광고주이자 스폰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언론의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한 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묵직한 사실이고요. 사람이니까요. 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네. 빕니다. 그리고 또 평가는 또 평가대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대부분 이제 빛과 그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건희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노동 관련된 부분, 무노조가 원칙을 계속 견지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노동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삼성전자를 뭐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니까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보도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인 보도도 나올 그렇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어떤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면성을 평가해야 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면만, 특히나 이제 긍정적인 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뭐 어떤 매체는 뭐 보면은 이제 일면에 이제 도배가 되기도 하고요. 뭐 어록 등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면은 전혀 보도하지 않아서 마치 약간 사보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야, 사보라는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사보. IMF 외환위기 전만 해도 회사에서 발행되는 세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이 문구가 특정 매체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최대 합니다. 광고주잖아요. 대부분의 그 그렇죠. 어떤 기업이나 언론사에 뭐 그런 부분은 또 무시를 못하는 거니까 또 일단은 사망을 이제 별세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그런 평가가 되는데 앞으로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 별세 이거는 뭐 첫 번째 네. 소식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상속세가 뭐 거의 절반이거든요. 지금 주식 평가액만 뭐 거의 한 20조에 가깝기 때문에 주식만 10조 정도에 해당할 것 같아요. 대략. 근데 주식 말고도 무슨 현금성 자산, 부동산 자산 그런 게 있다면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천문학적 상속세를 지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네. 뭐 준비를 해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뭐 몇 천억 아이고 말도 그렇다. 몇 천억 그것도 아니고 10조입니다. 10조. 네. 이번에 재난지원금 10조 이거 난리 났는데 이거 만든다고 이거를 한 기업에 4명이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홍라희 여사 비롯해서 자식들 3명. 그러니까 이 일단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분납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현물납도 있고. 현물납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몇백억이나 이럴 때나 가능한 얘기지 10조 정도 되면 이제 이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이 정도 큰 금액을 우리나라에서 조 단위, 10조 단위의 재산, 10조가 더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당국도 상당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야,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한 500조 좀 넘죠. 예. 그러니까 50분의 1 정도가 되는 건가요? 엄청납니다. 2% 전체 국가 예산의 2%가 예. 상속세다. 뭐, 요 문제는 이제 잠시 후 2부에서 이 재벌개혁 전문가죠 최이배 전 의원하고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볼 거니까 그때 좀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언론의 이제 보도 태도로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곽우신 기자가 말씀해주신 대로 크게 이제 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과 과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 언론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과는 저 구석탱이에 아주 작게 밀어놓고 공을 그냥 거의 도배질하다시피 한 언론이 있고, 뭐 이렇다는 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자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뭐 평가를 하고 말 여지도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공과 과를 다루고 있는 언론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공은 공이고 과는 과냐? 다시 말해서 별개냐라는 거죠. 공과 과가 별개의 독립항이냐?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냐? 무슨 이야기냐면 별길 수가 없죠. 이 공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과라고 하는 부산물이 그냥 나온 건지 아니면 과라고 하는 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공을 세운 건지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사실 뭐 그렇게 그 상호 관계를 네.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공도 있었고 과도 있었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그 정밀한 분석일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뭐 이제 사실 쉽지는 않나요 말씀드리기가 또 그런 것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 같은 일개 뭐 저는 변호사인데 말씀드리기 왜 그러세요? 일개라뇨. 일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합쳐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축켜 세우거나 또 무작정 비판하는 건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고 그 지금 말한 게 정확한 거거든요. 공과가 무조건 연결이 돼 있죠. 한 사람 인생인데요. 그러니까 그 제가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 엄청 컸었고 그 왜 이런 부분 봐야 말씀을 됩니다. 드리냐면 뭐 초인류 뭐 부인할 수 없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세계 뭐 인류를 다투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그 인류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동인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일부 언론이 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재물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인류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그렇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그 과정이 어떻든 수단이 어떻든 인류만 되면 된다, 1등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는 좀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성과가 좋으면 과정은 어때였어도 다소 좀 무리가 있었어도 괜찮다라는 식의 이 논리 자체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대한민국이 이제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쫙 퍼져나간다라고 한다면 1등만 되면 다 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절대로. 그 그래서 부분을 좀 얘기가 되겠죠. 저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제 그 상을 치르지는 예, 않은 아직까지는 상황이니까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예, 상을 치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이 해양 방출 결정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제 오염수 방출의 반발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원래는 내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 날짜가. 예. 네. 실제로 이제 오염수 방출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업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일본의 이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이 해양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라면서 이것이 어업인 전체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류가 되고 나면은 일본 그 수산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세계적인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정부와 도쿄전력은 앞서 2015년에도 어업인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라고 성문화된 이 서류를 통해서 약속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력한 보상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수소 등을 국제 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 방류하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류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다만 유보를 한 것이다. 네, 아마 다음 달 이후에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조절했다면 타이밍을 조절한 이유가 있을 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한 달 만에 스가 내각 지지율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음흠. 11% 이상 빠져버렸는데요. 네. 또 누가 부정하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상당히 늘어났고 그 이유는 이 일본의 학술회의 회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 이 6명의 그 좀 진보적인 인사를 배제했던 게 드러나면서 어허. 아주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번 이 방류까지 해버리면 곱하기해서 지지율이 빠질 것을 좀 우려한 것 같아요. 뭐 어업인들이나 어떤 그 지방 관련 주민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설 그렇죠.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게 연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조금 보류한 거지 뭐 이거를 전면적으로 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 시간 그래요? 끌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일본과 이 도쿄전력 입장에서는 이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방출이 어쩔 수가 없고 자신들의 국제법적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가지고 희석된 상태에서 방류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인체라고 이야기는 되지만 과연 정말 일본 정부가 국제 기준대로 희석해서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이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도 이제 보도 같은 것들 보게 되면은 뭐 세슘이 이제 기준치 2만 배 이상 나오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 그 방사능과 이거에 대한 특히 방사능에 대해서 수산물이 만약 오염됐을 경우 그 수산물을 우리가 또 걸러낼 수가 쉽게 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그냥 일본이 좀 무작정 방류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로서도 좀 뭐랄까요, 바로 옆에 있는 그렇죠. 이웃 국가로서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커지는데 또 마땅히 또 쓸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뭐 과방위, 환노위, 보복위 등이 모두 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뭐 결의안도 의결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뿐이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하면은 최대 이제 일본 수산물의 수입 제한 검토 정도일 텐데 이것도 당연히 그럼 일본에서 뭐 WTO 제소도 하고 뭐 하면서 2차, 3차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뭐한 게 그러니까 그 방사능 물질 제거하고 희석시켜서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 정부의 주장은. 네. 근데 왜 어업 종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력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나요? 그러니까요. 말 그 자체가 어폐입니다. 그럼- 결국은 말만 그런 거지. 예. 보상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없으면 보상해줄 이유도 없는 당연하죠. 거죠. 예. 피해가 있으니까요. 있는 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본인들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뭐 이미 예고 기사가 나왔을 때 이제 그 국제전체 시뮬레이션은 이 그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이제 태평양으로 갔다가 이제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퍼지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태평양으로 갔다가 이렇게 백 해가지고 대한항 거쳐서 이렇게 우리 한반도를 그러니까 에워싸면서 근데 한반도만 에워싸는 게 아니라 일본 열도를 다 에워싸잖아요. 네, 그 결국은 방사능 물질. 열도를 다 에워싸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전문용어로 뭐라냐면 누워 침 뱉는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발등 찍는 거잖아요. 보내놓으면 자신 그는 연안에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어업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 일본 어업인들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전하겠습니다. 정말 뭐 그래도 되는 거죠? 저는 일본 네. 어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어날까요? 누가 써놨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게요. 여기요님이 유튜브에서 일본 어민들이 일어나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가 오는 31일 헬로윈데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
부품 안전처 등으로부터 이 헬로윈데이 대비 방역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보고를 받고 이 클럽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클럽 등의 이제 고위험 시설 또 수도권의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특히 31일까지는 주말 심야 시간에 서울 이태원, 홍대, 강남역, 또 부산 서면 등 주요 지역의 유흥 시설에 대해서 이 방역 수칙이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방역 당국은 저희 방역 수칙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 게 적발됐을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경고를 한 상황인데요.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5월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강력한 대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뭐 일단 하나 궁금한 게요. 할로윈데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퍼져갖고 그 젊은 층이 이렇게 이제 즐긴 거예요? 뭐 사실 헬로윈데이가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된 것 자체는 좀 됐었죠. 그래도 시안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헬로윈데이 이제 코스튬 플레이라고 하죠. 뭐 분장도 하고 놀고 하던 게 젊은 층들의 문화로 뭐 자리 기괴한 잡게 되면서. 분장이나 가면을 쓰고 막 노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뭐 좀 호박 귀신 인형 쓰고 막 이런 거. 그죠? 저는 좀 나이가 좀 있는지 몰라도 저희는 전혀 뭐 몰랐던 문화인데 예.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름도 바뀌어서 우리는 할로윈 이렇게 했는데 헬로윈 이렇게 좀 영어 발음이 발음 조심해야 좋아진 되니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지금 하면서 뭔가 젊은 층 문화에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좀 인식이 좀 돼 있는 것 아니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네, 뭐 필요는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예. 없고요. 문화 바뀌는 거니까요. 일단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 네. 그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떠올리는 것은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혹시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되는 저도 뭐 거죠.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뭐 이게 가면 같은 거 복장을 하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네. 막 돌아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럼 혹시 가면이 그 마스크 효과를 발휘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면이라는 게 뭐 얼굴에 분장하기도 하고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논리는 딱 하나예요. 많이 모이고 떠들고 침 튀면 감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인원 제한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영업도 시작이 됐고 모임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닙니다만 모임을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상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제 QR 코드 찍고 들어가고 마스크 쓰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고밀집 시설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안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임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방역 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체 접촉하면 안 된다, 음식 나눠 먹지 마라, 마스크는 꼭 쓰고 있어라, 2m 거리 유지해 달라. 요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할로윈이나 헬로윈? 헬로윈. 헬로윈 우리말 데이가 표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아무튼, 건데요. 예. 아무튼 무거운 이날의 컨셉이 그러니까 일단 무서워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요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괴한 네. 게 좋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19예요.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시죠? 정말 고생합니다. 네. 힘들고요. 마치죠. 네, 알겠습니다. 과고신 기자 박주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